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운 부가세 내용은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기도 해요. 그래서 부가세 이론을 공부한 이유는 첫 번째,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실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비중으로 치면은 실기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계 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부가세 쪽에 접목을 시키는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세액하고 매입세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 그걸 볼 건데요.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예요. 부가세가 있냐 없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건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죠? 일단 두 가지 계정을 먼저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매입세 공제 관련된 거는 무슨 계정을 쓴다? 부가세 대급금, 그죠? 부가세를 대신 지급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는 거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국가에 납부할 거니까 대변했습니다. 부채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급금은 어때요? 공제를 받는 거니까 자산의 성격이 있는 거죠. 세금 공제받으면 내가 돈을 더 버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쓰고 대급금은 차변에 쓴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은 자동으로 계정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계정이 생기고요. 일단 뭐 금액이 얼마인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대급금하고 예수금 계정을 쓴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회계 처리를 볼게요. 뒤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더 좀 명확할 건데 일단 그냥 기본적인 맥락만 보자면 이렇죠. 예를 들어 재료를 구입해, 재료. 원재료를 100원에 구입하면 어때요? 차변의 원재료 받으니까. 외상이면은 대변의 외상 매입금 쓰면 되죠. 100원이라 100원. 그죠?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부가세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10%니까 10원이죠. 그 외상 대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110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뭔가를 살 때는 무슨 계정을 붙이냐?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붙여가지고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물건을 팔았어요. 자, 물건은 2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부가세가 20원 붙죠? 그 외상매출금은 얼마예요? 22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건 팔 때 본 게 아시잖아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현금 받으러 대변의 제품 매출. 그러면서 부가세 예수금을 추가로 붙입니다. 이건 나중에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쓰고 부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매출 매입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 붙고요. 그러면은 매출 매입만 있겠어요? 그렇진 않다고요. 기업의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은 유형자산 구입 매각인데요. 자, 기계를 삽니다. 그럼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되잖아요. 기계장치를 1,000원에 사. 그러면 부가세 10% 부담이죠. 부가세 100. 그러면은 나중에 갚아야 될 게 얼마? 1,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형자산 매각합니다. 자, 그때 분 게 어떻게 돼요? 기계를 상대방한테 주고 누객 날리고 그 다음에 돈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 손익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장치를 팔 때 상대방한테 부가세 10% 받으니까 요 돈 받은 거에 감안해 가지고
부가세 예수금을 추가로 계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유형자산 매각할 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실수하면요, 기계장치 금액의 10%를 예수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기해 보면 아시겠지만 유형자산 매각의 경우는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약간 유의 깊게 좀 보시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 있죠. 뭐 판관비 같은 거 쓸 때 또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통신비다. 그럼 차변에 통신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의 10%를 부가세 대여금으로 하고 그 통으로 뭐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는 이제 그런 분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됐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세액, 매입세액 발생할 때 그 분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되는 게 영세율. 영세율이 적용되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했을 때 뭐가 없어요? 예수금 계정이 없이 그냥 우리 앞에서 봤던 그 회계의 그 일반적인 분계 있죠?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우리 회사가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쪽에서 부가세를 안 매길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부가세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료의 구입의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 없이 우리가 그냥 예전에 봤던 원재료 매입 분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원래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매입세액 불공제 회계 처리인데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는 그 대급금을 비용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쳐봐요. 요거 매입세액 불공제되죠? 자, 차를 샀는데 이게 불공제되는 차야. 예를 들어 차량 금액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원래 부가세 대급금은 1,000원이잖아요. 그죠? 대급금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차값을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11,000원으로 한다고. 11,000원 이렇게. 그래서 자산에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감가상각 금액이 되겠죠. 그죠? 대변의 미지급금 뭐 이건 별거 없고요. 만약 기름값이다. 기름값 3,000원 들어갔어. 300원. 부가세 대급금이 30원이어야 되죠.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330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접대비도 마찬가지. 접대비 200원 썼어요. 부가세 대급금이 20원 들어가야 되죠. 합쳐가지고 접대비 2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무관 지출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가지급금이나 가지급금.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는 여비교통비 정산할 때 가지급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업무무관 지출에 대해서 그 매입세 불공제할 때도 가지급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계 자체 다 본 거죠? 예. 부가세 대급금을 그냥 다 포함시켜가지고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처럼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제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생겼고 예수금이 생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3개월치 자료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정리를 하면은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급금 얼마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추리면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나오죠. 예수금은요, 요거는 매출세액이란 말이에요. 매출세액. 그죠?
이거 매출세액이고요. 대급금은 뭐다? 요건 매입세액이라고, 매입세액. 예수금은 원래 대변 항목이죠. 대변 항목에 있던 애가 차변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차변으로 가면서 이제 부가세 신고할 정리가 되는 거죠. 예. 3개월치 데이터 보면은 예수금, 대급금이 쫙 이렇게 합계가 얼마 집계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잔액을 차변대면 바꿔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도 원래 차변 항목이잖아요. 이걸 대변으로 옮겨.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금이 500이고요. 대급금이 300이란 말이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200원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해가지고 200 하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미지급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미지급 세금. 예. 그러니까 계정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금 또는 미지급 세금. 문제 때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문제를 잘 읽어보고 판단하시면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은 이렇게 내 세금이 얼마다 계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하게 되면 어때요?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하고 기존에 있던 미지급금을 어때요? 차변을 보내서 없애면은 그 납부 분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인 매출 매입이나 기타 등등등의 경우 대급금, 예수금이 나오고요. 불공제는 안 나오죠. 다 비용 처리되거나 자산 처리돼요. 그래서 예수금, 대급금 어쩌고저쩌고 한 거를 모아가지고서 반대로 넘겨버리고 잔액을 추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매입보다 더 많잖아, 일반적으로. 그죠? 만약에 환급이면은 차변 금액이 적을 거니까 뭐 환급일 때는 미수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지급금이 많이 나오니까 요 기본 분계 패턴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납부하면은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만 와서 모르니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사례. 자, 부가세 사례죠. 자, 주식회사 0의 부가세 사례입니다. 일단 1,000원짜리 상품을 10개, 100개를 구입을 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고요. 받고 대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분계가 어떻게 돼요? 일단 상품 받았죠? 자, 차변의 상품. 빨간 걸로 쓰자. 자, 차변의 상품. 물론 답은 다 있는데 일단 제가 적을게요. 차변의 상품. 1000 곱하기 100이니까 10만 원이죠? 그리고 부가세가 얼마예요, 부가세? 10,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상품을 사면서 부가세를 이제 공제를 받을 거니까. 그리고 대금은 차후에 준다? 대변의 외상매입금 11만 원. 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십니다. 자, 기계를 4만 원에 구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계를 샀습니다.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4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산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4,00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을 구입했으니까
현금 44,00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통신비. 통신비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차변의 통신비 10,000.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1,000. 현금 11,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통신비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 항목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관건이죠? 접대비. 접대비는 매입세 불공제되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을 쓰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접대비가 20,000원이면 부가세 대급금이 10%니까 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그냥 얼마로 해요? 22,000원 합니다. 이렇게. 현금 지급이니까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22,0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어, 5번에 보니까 상품 80개를 개당 4,000원에 팔았답니다. 매출이 얼마예요? 32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 32만 원이고요. 자, 물건을 팔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32,000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대금을 차후에 받기로 했잖아요. 차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352,000원 부가세까지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 거죠. 5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시면 앞에서 했던 분개 그대로 나오죠? 다만 뭐가 있어요? 부가세를 낼 거냐? 공제받을 거냐? 이것만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의 내용하고 크게 다를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차량 운반부인데요. 배기량이 2000cc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럼 이 차량 운반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량이 30,000원이니까 부가세는 3,000원이고요. 그럼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차량 운반부 33,000원 하고요. 대금은 차후에 준다고 했으니까 대변의 미지급금 33,0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상품 20개를 개당 4,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상품 매출 그러면은 2020에 4,000개니까 8만원이죠. 그리고 신용장을 통해서 해외 수출한 게 확실하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8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기계를 매각했답니다. 기계. 그러면 대변에 기계장치. 자, 취득금액 얼마예요? 5만원. 자, 감가누계 얼마예요? 2만원. 자, 돈을 얼마 받았어요? 14,000원 받았고요. 부가세 10% 별도죠. 대금은 현금 수령. 14,000원에 10%면 1,400이니까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15,400원이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예요? 1,400원이죠. 매출의 경우는 매출 금액의 10%가 예수금이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10%가 예수금이 아니죠. 이거를 주의하시라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처분 손실 나왔네. 얼마? 1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전자칠판에 썼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라고 썼는데 밑에 답은 또 있습니다. 예. 근데 답을 읊으려면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한번 써드렸고요. 이 내용이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있죠. 그래서 기본 예제 보시면은 회계 처리하고 되어 있죠. 회계 처리하라.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금이 있고 그죠? 예제 1번은 회계 처리하라고요. 예제 2번은 부가세 신고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부가세를 얼마 거둘지를 한번 볼게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 어디 있죠? 자, 5번하고 8번에 있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예요? 33,400이라고. 자,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예요? 10,000원, 4,0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죠? 자, 15,000원이고요. 근데 요거를 쪼개면은 이렇게 됩니다. 접대비하고 차량 운반구에도 원래 부가세 대급금이 있잖아요. 그 요거까지 고려하면은 15,000원에 2,000, 3,000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20,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공제되는 게 5,000원 있잖아요. 그죠? 접대비하고 해서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불공제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공제되는 거는 15,000원 되는 거죠. 그럼 요 계산해 보면은 납부세액이 얼마예요? 18,4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냐? 과세 표준. 일단 과세 표준은 매출에 대한 거죠. 상품 매출 32만 원. 그다음에 요 기계장치 매각 금액 14,000원. 그죠? 그리고 여기 상품 매출이 더 있죠. 영세율 같은 경우는 비록 부가세는 없지만은 과세 표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32만 원, 8만 원, 14,000원.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제 2번에 정답을 보시면은 과세가 33만 4천원 돼 있죠. 그죠? 32만 원에 14,000원이니까 요 15,400원 안에 14,000원 있잖아요. 일반적인 과표는 32만 더하기 14,000원이니까 33만 4천원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이 33,400원이죠. 예. 그 영세율 과표는 8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매입세 계산할 때 전체 매입세액은 2만 원이고 불공제가 5천 원이니까 최종 매입세액은 얼마?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18,400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예제 2번 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죠? 5번하고 8번 분계 합치면은 33만 4천원이고요. 영세율은 7번인가 해서 7번. 그죠? 우리 분계 7번 보면은 그 상품 20개를 4천원에 판매했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분계 7번이고 요거는 분계 5번하고 8번에 대한 거.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2, 3, 4 1, 2, 3, 4, 5, 6 그죠? 요 5개에 대한 건데 4번하고 6번은 매입세액 불공제였잖아요. 그죠? 접대비하고 차량 운반구니까 네. 그래가지고 매입세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분계 요거 번호 적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요. 저희 장부조회에서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는 거 있어요. 요 포맷을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부가세 분계를 하면은 그 부가세 내역이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한 거 있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면 어때요? 예수금이 33,400원 있었으니까 이걸 차변으로 넘기고요. 대급금은 얼마예요? 15,000원이었죠? 이걸 대변으로 넘겨. 이게 크로스래, 크로스 이렇게. 아,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구나. 크로스 되는 거죠? 원래 대변에 있던 게 차변으로 가고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18,400원 남으니까 이걸 미지급금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현금 납부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나오는 거죠. 요것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부가세 회계 처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은 좀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요거 5개는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자, 1, 2, 3, 4, 5 다 보죠. 자, 1번. 일반과세 사업자가 컴퓨터를 외상으로 50만 원 구입을 했다. 그랬죠? 이때 올바른 분기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컴퓨터는 매입세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비품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비품 받았다. 차변에 비품 50만 원. 자, 부가세 별도죠? 그러면은 차변에 부가세 대금 5 이렇게 하고 외상 매입금 아니죠? 비품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55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찾아보세요. 2번이네 2번 그죠? 이거 못 풀면 나중에 실기에서도 못 풉니다. 예. 실기 내용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객관식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기 연습을 좀 잘 해두시면은 객관식도 거저먹기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1번의 답이 2가 되겠고요. 자, 2번. 평화는 일반과세 사업자인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부가세가 얼마나 되어 있죠? 그리고 거래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관련 금액에다가 10% 곱해가지고 부가세 계산해라 이 소리죠. 외상 판매가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얼마죠? 2천만 원에 10%면은 200만 원이죠. 저렇게 되는 거고. 자,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 이건 개인적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이라고. 간주 공급이죠. 그러면은 부가세 계산할 때 원가로 해야 돼요? 시가로 해야 돼요? 시가. 자, 120에 10%면 얼마예요? 12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매각 대금이 1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요거의 10%가 부가세가 되겠네요. 부가세 예수금. 그 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이건 판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부가세가 얼마? 222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럼 2번의 답은 3이 되겠죠. 3. 자, 간주 공급 사례 나왔죠? 약간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입니다. 3. 222만 원. 자, 그 다음에 자, 3문 보실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죠? 납부세액이라 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자, 보시면 어때요? 상품 매출액은 52425050이고요. 전액 현금 매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됐죠. 공급 대가. 그 여기서 그 부가세를 발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가세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공급가액이 1이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0.1이죠. 그러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돼요?
0.1 나누기 1.1이라고. 그죠? 1 더하기 0.1하면은 공급 대가가 1.1이잖아요. 여기서 부가세 0.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110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요, 52415,000에다가 110분의 10 곱해가지고 4765000 이렇게 하면 돼요.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부가세가 별도면은 여기다 그냥 10% 하면 돼, 10%. 그리고 매입 공급가액 있죠? 구입한 거. 2896인데 이 중에 선물 구입비가 있대. 근데 선물 구입비는 접대비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28960,000에다가 150만 원 빼고요. 여기다 10% 곱해가지고 매입세 계산하면 되죠. 상품 받은 게 2896이니까 여기다 10% 하고요. 그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다 10% 곱해가지고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10%씩 따로 했는데 한 번에 하려면은 28960,000 빼기 150 한 다음에 0.1 하면은 이제 그 매입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납부세액은 4765 매출세액 그리고 2896에서 15만 원 뺀 나머지 이게 매입세액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납부세액이 201만 9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가 되겠고요. 요 식 한번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은 충분히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자료인데 부가세 납부세액이 얼마냐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는 공급가액이래요. 자, 매출, 세금계산서, 기타 다죠? 그러면은 30만 원에 0.1하면은 매출세액이 3만 원이고요. 얘는 어때요? 안 되죠? 왜? 세금계산서를 수취 안 했으니까. 우리 불공제 사항 중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금계산 안 받았죠?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세액은 그냥 3만 원이네요. 2번이죠.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고요. 왜냐면은 부가세 매출세액은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다 과세잖아요. 그래서 현금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겨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실기할 때 또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근데 매입 같은 경우는 증빙이 확실해야 되는데 증빙이 없으니까 부가세 불공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4번의 답은 2가 됩니다. 2. 자, 5번. 자, 납부세 계산하시오. 부가세 별도. 문제 풀 때요,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보셔야 돼요. 3번처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계산식이 약간 바뀝니다. 예. 자, 부가세 별도죠? 총 매출액 2,200원. 여기다 10% 하면은 부가세 매출세액이 220이고요. 총 매입액이 2,000인데 기계가 있고 거래처 선물 구입비가 있대요. 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불공제죠. 그럼 2,000 빼기 300 하면은 총 매입액이 1,700이고요. 여기다가 0.1하면은 매입세액이 170이죠. 그럼 220 빼기 170 하면은 납부세액은 50만 원. 4번 되는 겁니다. 4번.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2번 정도 나눠가지고 그 회계 처리 볼 건데요. 부가세가 있는 회계 처리, 없는 회계 처리, 또는 불공제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중요한 거 몇 개 찝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부가세 여부만 더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빠르게 좀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